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장세가 상당히 어렵죠. 그 장세를 보면서 이제 그 빚 좋은 개살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그 지수와 흐름 자체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양호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 그 섹터별 혹은 이제 테마별 차별화는 상당히 뭐 심각할 정도로 열악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일부 반도체 섹터로만 이제 매기 쏠림화가 이제 심화가 되면서 등락 종목 수를 보게 되니까 그 하락 종목 수가 이제 상승 종목 대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그런 많은 모습입니다. 작년도 장세가 연상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투자 심리는 뭐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을 준비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3만 원을 돌파해서 3만 2천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점 기울기가 체증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다시 또 이제 그 3일 연속에서 제법 깊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3만 원대에서 이제 매수하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텐데, 일단 그 2만 9천 원 정도 전후, 오늘 그 장중에 이제 2만 9천 원이 살짝 이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대략적으로 한 2만 9천 원 정도 기준이라면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겠고요. 자, 일단 2만 9천 원 정도라면 어떤 그 마지막 어떤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여기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이제 상당히 좀 낮지 않을까 생각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동 가격대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뭐 잠시 후에 이제 그 자료를 보도록 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서 좀 러프하게 접근해 본다면 지금 1분기 수주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죠. 1분기 수주분이 이제 2분기로 이연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 본다면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는 이제 과도기적인 어떤 그 조정 과정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 회원분들께도 뭐 2만 9천 원 정도 기준이라면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해야 된다. 뭐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베스트 증권 4월 10일자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일단 1분기 수주가 좀 정체가 됐었는데, 일단 앞으로 향후 수주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선반영됐다고 이제 보는 거죠. 좀 긍정적인 보고서라기보다는 다소 좀 부정적인,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다소 좀 부정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화공 매출 성장, 그리고 이제 화공 부분이 이제 이익을 방어했다는 소제목이 되겠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2조 4천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 정도 증가했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부합하고, 영업이익은 1,79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1% 정도, 컨센서스 영업이익에 뭐 부합하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특히 이제 화공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현장들 공정률이 한 60%에서 80%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추가 이제 그 성장 혹은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연내 목표 화공 부분 신규 수주 달성이 기다려지는 시점이다라는데, 앞서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분기 수주분이 2분기를 이연된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2분기는 뭐 나름대로 뭐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것보다는 그런 강론을 우리가 사실 맞추고 예측하는 것은 뭐 거의 저는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지금 중동 시장의 어떤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좀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보시는 화면은 또 이제 소제목에 수주 없이 먼저 간 주가, 1분기 수주가 없었는데 주가가 이제 먼저 올랐다고 보는 거죠. 32,000대까지 먼저 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중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결과적으로 이제 그 EBS 증권 보고서만 본다면 비중을 좀 줄여라, 늘리지는 말아라, 아마 그런 내용으로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자, 여하튼간에 이제 그 밑줄 친 부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요 수주 파이프라인인 알제리, PhD, PP와 요르단 정유 등의 낙찰 소식이 지연되는 가운데 외국인 수급 확대로 외국인이 지금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46%가 넘어갔습니다. 46.1%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낙찰도 지연되고 수주가 1분기 수주가 소식이 이제 전해지지 않는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주가가 먼저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늘릴 필요 없다, 혹은 줄여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제 그 사우디 아람코 투자와 글로벌 가스 플랜트 투자 기조, 그리고 이제 수소 EPC 수주 기대감 등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면서 연내 탑픽을 제시한다, 뭐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이제 2020년도
영업이익이 3,600억이었습니다. 3,600억에서 5천억이니까 이제 그 40%대 영업이익 증가율이 40% 급증을 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2021년 5,030억에서 작년 2022년도 영업이익이 7,030억, 역시 그 40% 넘게 영업이익이 급증했습니다. 그 제가 누차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지금 실적이 앞으로 이제 2023년 이후서부터 2023년을 포함해서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2020년 그 3,600억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바닥에서 21년과 22년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40%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장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주가가 이제 그 최소 35,000원에서 4만 원 정도 갔어야 되는데 2022년도 시장이 안 좋아서 못 갔기 때문에 뭐 소급 적용분이라고 할까요? 혹은 이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올해 실적이 뭐 크게 부러지지만 않는다면 최소한 35,000원에서 뭐 4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2014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월봉이 아니라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 연봉 차트 보시게 되면 2020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3,600억, 3,600억. 그리고 2021년에 5,030억으로 영업이익 증가율이 40%가 넘게 급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그 2021년도에는 28,0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제 전해 이제 5,030억에서 7,030억 정도 역시 영업이익 증가율이 40% 넘게 급증했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어요. 왜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작년 장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올해 장세가 적당히 회복이 되면서 뭐 적당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장세가 이제 안정이 되면서 그 2021년, 22년 영업이익 급증 부분이 소급 적용해서 주가가 35,000원에서 4만 원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올해도 지금 업황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 강론상으로 들어가서 뭐 1분기 수주가 얼마냐, 2분기 수주가 얼마냐 이거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그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런데 이제 거시적으로 지금 이제 중동 시장이 어떠냐, 이 환경을 봐야 되고 중동 주요 국가들이 어떤 그 투자 전략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톱 다운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 본다면 뭐 충분히 실적이 물론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만 다 좋은데 삼성 엔지니어링만 좀 상대적으로 못할 수는 있겠으나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가능성이 하여튼 그 중동 시장이 크게 좀 그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뉴시스 지난 그 3월 22일자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작년 11월 달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빈살만이죠.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방한했죠. 그때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한 어떤 이슈를 타면서 사실 투기적인 움직임까지 보이던데 그게 이제 불과 이제 그 몇 개월 지난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재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제2의 중동품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사우디 중심으로 해서 그 대형 어떤 그 프로젝트들이 발주하면서 국내 어떤 삼성 엔진을 포함해서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을 통해서 어떤 그 상당히 강력한 어떤 그 모멘텀 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아울러서 뭐 또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되겠는데 그 수혜국이 있어요. 수혜국이 사실 그 중동 국가 되겠죠.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어떤 그 반대 급부는 사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오일머니가 굉장히 많이 또 급증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뭐 그것도 이제 상당히 커다란 어떤 제2의 중동 붐의 모멘텀 역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코트라 자료를 제가 캡처를 잡아봤는데 중동 국가들이 진행 중 주요 프로젝트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뭐 쿠웨이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봤는데 단연코 이제 그 네옴시티가 가장 크죠. 670조 규모라고 그러죠. 서울시에 한 뭐 40개 정도 규모라고 그러는데 여하튼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어떤 네옴시티 건설에 크게 또 어떤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뭐 카타르 뭐 하여튼 작년에 우리가 카타르 월드컵을 안방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뭐 굉장했죠. 어마어마한 자본 쏠림이 심했고 중국이 사실 굉장히 또 그 카타르 월드컵에 중국이죠. 중국이 많이 또 참여를 하면서 또 상당히 관련 업종에서 모멘텀을 이루어왔죠. 뭐 쿠웨이트도 어떤 그 항만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터미널, 어떤 스마트 시티
이런 데에서 또 이제 많은 또 수주를 또 이뤄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 하면은 이제 그 삼성엔진 월봉 차트입니다. 2013년서부터 현재까지 월봉인데, 지금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철저하게 오일머니 중심에서 앞으로 꿈꾸는 사회는 지난번에 이제 빈살만도 여러 차례 말씀했지만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제 석유 없는 이제 미래 사업을 미래 세상 미래 산업을 꿈꾼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거기에 투자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직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사실 미국 뭐 4차 산업의 중심이 되겠죠. 뭐 빅테크 뭐 잘 아시죠. 하여튼 미국 나스닥 성장주 쪽으로 계속 쏠림화가 심해졌는데 이제 그 프레임이 이제 깨져버렸어요. 지금 하여튼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도 어떤 뭐라 할까요? 하여튼 다양한 또 불확성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당장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유럽이라든가 이제 미국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낮겠고, 중동 지역이라든가 혹은 이제 인도도 굉장히 전망이 밝죠. 인도도 밝고, 기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남아 지역들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왕성하게 소비를 하고 왕성하게 투자하는 그런 지역들,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이 되겠고, 기타 또 아프리카 지역도 굉장히 어떤 그 젊은 세대가 지금 새로운 어떤 경제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철저하게 그런 새로운 시장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지금 월봉상보다도 차트 완성도는 굉장히 높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2021년 5월 달에 이제 대략 한 28,000원 고점을 찍고 28,000원대가 다중저항선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이제 다중저항선을 돌파를 했어요. 장중 최고점이 이제 32,000원대까지 가고 다시 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 조정의 명분이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1분기 수주가 이제 부족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1분기는 어차피 다 지나간 내용입니다. 지금 앞으로 주가는 이제 2분기를 향해서 갈 거예요. 그래서 1분기의 수주 부분이 2분기 쪽으로 2월 됐기 때문에 1분기 수주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하튼 간에 오늘 장중 저점이 이제 29,000원 살짝 깨면서 28,850원까지 갔네요. 그런데 하여튼 29,000원 정도 전후라면은 다소 조금 물릴 수 있겠죠. 한 3,400원 정도, 많아야만 500원 정도 물릴 수 있겠으나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여하튼 간에 이번 조정은 이제 눌림목 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2주 신고가 돌파 후에 첫 번째 조정 혹은 첫 번째 눌림목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뭐 장세 자체가 크게 부르지만 않는다면 어떤 마지막 매수 기회, 뭐 하여튼 29,000원 정도가 이제 마지막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지난 작년 8월서부터 현재까지 일봉 차트 흐름이 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맨 위가 이제 일봉 차트가 되고 중간이 바로 아래가 이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외국인 소진율하고 맨 아래가 또 기관 동향인데, 작년 11월 이후서부터 외국인들 꾸준하게 뭐 순매수 기조를 유지했는데, 특히 이제 작년 11월서부터 좀 가파르게 외국인들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대로 기관은 뭐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조정이 결과적으로 이제 기관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최근에 급격한 조정은 기관들이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근데 기관들이 물량이 뭐 우리가 사실 뭐 주장창 다 배도할 수는 없죠. 많이 팔면은 그만큼 이제 더 이상 팔 물량이 없고, 또 이제 특정 기관 중심으로 또 사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 환경은 굉장히 양호하다. 만약에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들은 좀 순매수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외국인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 매도가 지금 이제 며칠째입니까?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거의 뭐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기관들이 만약에 이제 순매수로 전환돼서 쌍끌이 순매수가 이어진다면 상당히 또 의미 있는 그런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간에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작게는 3종목에서 많게는 한 5종목 정도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는데요. 지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은 저희가 3만원 위에서 사드리기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지금 정도 한 29,000원 정도 기준이라면 만약에 가입하시게 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도 물론 이제 비중이 좀 줄 수는 있겠으나 삼성 엔지니어링도 우리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매수 단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좀 더 줄였는데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지난 그 1월 초서부터 1월 초 저점 2만 1,000원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추세 지지선에 닿았어요. 이제 2만 9천 원 정도가 이제 추세 지지선에 닿고 있는 거죠. 고무적인 것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르려면 이제 저점의 길이가 체증이 돼야 돼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 저점이 안 닿는 게 이제 체증한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제 관성이라든가 이제 가속도, 가수유가 개입돼서 저점의 길이가 체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만 9천 원 정도라면 이제 추세 지선에 이제 근접하기, 추세 지선과 이제 맞닿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여기서는 뭐 주가가 이제 크게 부러지면 안 되면, 전체 시장이 뭐 크게 무너지면 안 되면 뭐 크게 물릴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이제 추세 지선을 표현하고 또 3월 달에 대량 거래적을 표시했는데 주가가 이제 그 가격대 위에 올라가는데 대량 거래가 안 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산 과정, 세력들이 이제 많이 팔아먹지는 않았다. 뭐 그런 것 부분들을 제가 뭐 표현하는 표현하고자 제가 이제 화살표를 표시해드렸습니다. 하여튼 그 상승 논리를 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린다면 여하튼간에 가장 핵심은 2021년과 2022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제 그 40%씩 40% 이상씩 영업이익 증가율이 영업이익이 이제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못 올라갔어요. 거기에 따른 이제 재평가 과정으로 보는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로 이제 유가 상승을 자극했죠. 오일머니를 이제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제2의 중동 붐이죠. 기존에 이제 석유 중심이었던 그 시각에 석유 중심이었던 그 시장 구도에서 새로운 성장 산업, 첨단 산업이라든가 혹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을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뭐 빈살만 그 왕세자죠. 왕세자도 굉장히 젊죠. 젊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2의 중동 붐과 함께 자본이 중동 쪽으로 자본이 쏠리면서 당연히 삼성 엔지니어링이 국내 기업에서는 거의 뭐 탑픽 수준이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원 가입 관련해서 자세하게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시고 입금하시고 또 입금자 조남과 함께 보유 종목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이제 잘 상의를 해서 같이 한번 이제 그 어떤 멋있는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 바라고 저는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